유다인들이 전멸될 위기를 맞다. 에스겔 1장. 아하스에로스 대왕 제2년 니산월 초하룻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모르드게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야이르의 아들이며 야이르는 시므이의 아들이며 시므이는 키스의 아들이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사는 유다인으로서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고니아를 위시하여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가 꾼 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울부짖는 소리와 대소동, 뇌성과 지진으로 지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두 마리 커다란 용이 다가서더니 금시라도 서로 싸울 기세를 보이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백성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였다. 어둡고 음산한 날이 왔던 것이다. 그날 온 땅은 고통과 번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였다. 의로운 백성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겁에 질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마치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큰 강이 생겨나 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자 태양이 뜨고 날이 밝아지더니 그 비천한 백성은 높여지고 힘센 자들을 집어삼켰다. 모르드게는 꿈에서 깨어나 자기가 꾼 꿈과 그 속에 나타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며 온종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어전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그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이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그들이 아하스에로스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그 두 내시를 신문하게 하여 자백을 받고는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사건을 그의 연대기에 기록하게 하였고 모르드게도 자기대로 그것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 후 왕은 모르드게에게 궁 안에 벼슬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어 그를 치하하였다. 그러나 아각인 한다다의 아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두 어전내시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모르드게를 해칠 생각을 품었다. 아하스에로스 시대의 일이었다. 아하스에로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아하스에로스는 수도 수사성에서 왕 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고 고관 대작을 비롯하여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군과 귀족과 각 지방 수령들을 초대하였다. 이리하여 왕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왕실의 거창한 부귀와 눈부신 영화를 자랑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다시 궁궐 안뜰 정원에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모든 수사 성민을 가리지 않고 초대하였다. 정원에는 하얀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젖어 있었다. 그 휘장은 흰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모시실과 붉은 털실로 꼰 끈으로 메어져 있었고 반암석과 흰 대리석과 조개 껍질과 갖가지 보석들을 박아놓은 바닥에는 금은으로 만든 평상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 술잔이 나왔고 왕이 내리는 술은 한이 없었다. 그러나 술을 마셔도 법도를 따라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왕의 분부가 있어 저마다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였다. 한편 와스디 왕후도 아하스에로스 왕궁에다 잔치를 베풀고 부인들을 초대하였다. 7일째 되는 날 왕은 취흥에 돋아 자기를 모시는 7 넷이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비그다, 아박다, 제달,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를 화관으로 단장시켜 모셔오라고 분부를 내렸다.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았다.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왕은 법에 밝은 학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런 일은 법학자와 법관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으로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대신 7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르셴,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었다. 그들은 높은 벼슬 자리에 앉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내시들을 시켜 내린 분부를 와시디 왕후가 거역했으니 법대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무무간이 앞으로 나서며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와시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세로스 왕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에게도 못할 일을 한 셈입니다. 왕후의 일은 틀림없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녀자들은 와시디 왕후가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더라고 하면서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왕후의 일은 오늘 당장 페르시아와 메대의 고관 부인들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내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다시는 와시디가 어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령에 써넣어 결코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분에게 물려주십시오. 이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공포되면 모든 부녀자들은 위아래 없이 남편을 공대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은 마땅히 남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칙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말로 써서 전국에 돌렸다. 에스겔 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아하스에로스 왕은 노여움이 가라앉으면서 와시디 생각이 났다. 그리고 와시디에게 내린 처단이 마음에 걸렸다. 시종들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왕에게 말했다. 이 나라 각 지방에 간선관을 두시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사성에 모아들이십시오. 궁녀들을 맡아보는 내시 해계에게 그들을 맡겨 몸치장을 시키신 다음 눈에 드시는 처녀를 와시디 대신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까 합니다. 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그때 수사성에는 모르드게라는 한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이르의 아들로서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모르드게는 유다 왕 여고니아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올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부모 없는 사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에스텔이라고도 하고 하다사라고도 했다. 에스텔은 몸매도 아름다웠고 용모도 단정하였다. 그는 양친을 여유인 뒤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 있었다. 어명이 공포되자 많은 아가씨들이 뽑히어 수사성에 올라와 궁녀들을 맡아보는 해계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궁궐에 불려와서 해계에게 맡겨진 아가씨들 가운데 에스텔도 끼어 있었다. 이 아가씨는 유난히 해계의 눈에 들어 그의 괴물 받게 되었다. 해계는 곧 몸치장에 쓰이는 것들과 음식을 주며 가장 좋은 궁에서 지내게 하고 궁궐에서 시녀 7을 골라 그를 시중들게 하였다. 그런데 에스텔은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혈족과 인척 관계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텔의 일이 궁금하여 날마다 후궁들 앞을 서성거렸다. 아가씨들은 12달 동안 몸을 다듬고 나서야 차례로 아하스에로스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었다. 6달 동안 모략으로 몸을 다듬고 나머지 6달은 부인용 향수와 화장수로 몸을 닦아야 했다. 아가씨들이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갈 때면 몸치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아가씨들은 하나씩 저녁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후궁들을 돌보는 넷이 사스가즈가 관리하는 다른 궁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그를 특별히 좋아하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양녀가 된 에스텔의 차례가 왔다. 에스텔은 궁녀를 맡아보는 넷이 해계가 정해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겔은 누가 보든지 아리따웠다. 에스겔이 어전에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스웨로스 7년 10월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다른 어느 여자보다도 에스겔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모든 처녀를 물리치고 왕의 괸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왕은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고관 대작을 모두 초대하여 에스겔 왕비 대관식을 크게 베풀고 전국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는 한편 후한 선물을 내렸다. 처녀들을 또다시 모집한 일이 있었다. 그때 모르드게는 궁궐의 대문에서 이를 보고 있었다. 에스겔은 여전히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르드게가 궁궐 대문에서 이를 보고 있을 때 마침 수문장이었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둘이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암살을 꾀하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마침 이 낌새를 알아채고 에스겔 왕비에게 고해 바쳤다. 왕비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 두 사람은 교수형을 받았다. 이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에스겔 3장. 이런 일이 있은 뒤였다. 아하스웨로스 왕은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들어 다른 대신들 윗자리에 앉혔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신하들은 모두 왕명을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하지 않았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다른 신하들은 자네는 왜 어명을 거스리는가 하며 날마다 충고를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끝내 듣지 않자 이를 하만에게 고하였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는 심산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하스웨로스 왕국에 사는 유다인들을 모두 함께 전멸시키기로 하고 그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아하스웨로스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이었다. 사람들이 유다인을 해치울 날을 정하려고 하만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니 12월 곧 아달월 13일이 나왔다. 주사위를 그곳 말로는 불이라고 하였다. 날이 정해지자 하만이 아하스웨로스 왕 앞에 나아가 말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멸하라는 영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신은 은화 1만 달란트를 달아서 재산 관리인에게 넘겨 내탕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인장 반지를 뽑아 유다인을 박해하려는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일렀다. 돈은 그대가 차지하여라. 그리고 그 민족은 그대 손에 넘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여라. 정월 13일에 하만은 왕의 비서관들을 불러 왕의 제후들과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 수령들에게 보내는 직서를 받아쓰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하스웨로스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임봉한 다음 보발꾼을 시켜 전국 각 지방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왕 아하스웨로스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 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수많은 국민들을 통치하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는 결코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도를 지키며 관대하게 다스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파탄 없는 평온한 생활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며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문명의 혜택과 방방곡곡 어디에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백성이 열망하는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나의 자문관들과 협의하였다.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기가 우리 중에 뛰어났고 그의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이 증명된 사람이며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가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별난 이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공직의 제1인자이며 나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하만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적한 자들은 금년 아달월 즉 12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그리하여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의 힘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라. 그리고 각 지방의 법령으로 선포될 이 문서의 사본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여 그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부발꾼들은 왕명을 받고 급히 흩어져 갔다. 이 법령은 수사성에도 나부터 온 수사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차려 먹고 있었다.